하겠습니다. 패턴 설명을 하는데 이 판보석은요, 보석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박힌 거예요. 박힌 건데 요거는요, 이 가로가 34cm가 나와요. 아니 34cm가 나와서 긴 거거든요. 긴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34cm를 제가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34cm, 그리고 세로가 18cm. 이렇게 해서 앞 전면 두 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밑면이 필요해요. 밑에 되는 거, 밑판 되는 건데, 밑판은 이제 똑같겠죠. 이게 33cm, 그리고 세로는 10cm 한 장 해주시면 돼요. 밑에는 한 장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양쪽 옆면을 해주시는데, 양쪽 옆면은 세로는 15.5cm, 그리고 가로는 10cm 해서 두 장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지퍼 달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지퍼가 달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퍼가 달려서 맨 가방 윗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길이는 43.5cm를 해주시고요. 세로는 6cm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꼭 표시선이 있어요. 옆선이 뭐냐면 여기에 맞춰주는 선이거든요. 여기 옆선. 그리고 옆선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맞춰주는 옆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두 장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방 끈이 필요한데, 가방끈은 가로는 55cm, 세로는 6c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한쪽 면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쪽 면만 만들어 놨는데, 요게 이제 요게 밑으로 들어갈 거고요. 요 밑면, 요거는 이게 옆면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 옆면, 그리고 위에 거는 여기 위에 면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끈은 요 끈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해서 패턴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앞 전면 요거 두 장인데, 자, 한 장, 두 장을 떴습니다. 한 장, 두 장을 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떠요. 맨 처음에 이거 원단으로 뜨는 거는 이거 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일 원단.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포일 원단을 뜨시고요. 그 위에다가 원단이 이게 또 판보석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판보석은 여기에서 1cm를 제외한 면적을 여기다가 떠주면서 이렇게 아예 손수공으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붙여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면도 똑같이 이 원단으로 떠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판보석을 시접을 제외한 걸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위에 지퍼선은 여기 레자 원단으로 이렇게 두 장 이렇게 떠났습니다. 레자 원단으로 두 장. 판보석. 그리고 여기 또 끈 길이는, 끈은 요거로 해서 이게 두 장인데 하나는 미리 만들어 놨죠. 그래서 끈은 이렇게 두 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떠났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 하면은, 요거는 원단 재단이고요. 이게 원단입니다. 이게 원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다가 판보석 장식을 하나 더 붙여주면 되는데, 판보석 같은 경우는 시접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판보석은 시접을 제외한 부분을 미리 다 손바느질로 다 이렇게 꼬매놨습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싱을 붙여줘야 되는데, 싱은 시접을 제외한 부분을 싱을 붙여준 겁니다. 밑면도 마찬가지고요. 시접을 제외한 부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빠진 게 있는데, 양쪽 옆면, 양쪽이 옆에 이게 들어갈 겁니다. 양쪽 옆도 이 두 개를 떠주는데요. 양쪽 옆도 이게 시접을 제외한 부분을 이렇게 떠준 겁니다. 양쪽 옆면이 이게 두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도 또 이렇게 뒤로 돌아보시면 이렇게 다 시접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왼쪽 위에 면은 부드러운 싱으로 시접 전면에다 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게 지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빳빳하면 안 되니까, 요게 이제 지퍼가 여기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박힐 거니까, 요거는 이제 두 개를 떠주시는데 요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싱으로 전체를 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끈은 싱을 안 붙입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겉에 재단은 이제 모두 끝난 거고요. 안감도 마찬가지로 여기 옆면은 두 개고요. 그리고 안감에 여기 주머니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머니 하나가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주머니 들어가고요. 그리고
양쪽도 이렇게 옆면이 2개가 들어갑니다. 양쪽 옆면 2개. 그리고 밑면 하나. 이거 원단하고 재단을 그대로 재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안감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안감에도 싱이 들어가는데 안감도 요거는 이제 윗면이고요. 이 지퍼 달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 안감도 싱을 붙여줘야 되는데, 자, 밑면도 이게 뻣뻣하기 때문에 시접까지 싱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싱을 제외해서 붙였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셔도 이것도 싱을 제외하고 빳빳한 싱. 자, 여기 가로는 24cm를 해주시고요. 세로 같은 경우는 이게 반이 접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로는 이렇게 해서 24cm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24cm. 그래서 이거 반을 접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꺾어주는 거예요. 이게 꺾어줘서 여기에서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안감에서는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이 여기다가 이걸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할 때 이렇게 달아 놓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안감에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겉에서 박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선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 끈이 너무 긴 거보다는 여기에 반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판보석이 있잖아요. 판보석은 이게 8만원인데요. 요거는 여기 명함입니다. 네, 여기다. 그리고 지퍼는 여기 지퍼 구입하는 데고요. 그리고 요거는 원단 구입하는 데, 원단. 자, 제일 먼저 이제 끈부터 박겠습니다. 끈을 박을 때는 이거 반을 잡아서 1cm 간격으로 박아줍니다. 시작이 지금 2cm가 들어가 있잖아요. 중간에 여기에서 7cm를 남겨놓고 중심은 박아주지 말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맨날 이거 헷갈려가지고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심에 여기 창구멍이 있어야지 뒤집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7cm 정도는 안 박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박아서 뚝 건졌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제가 잡생각을 하는지 뭐. 여기 솔기를 갈라주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레자거든요. 레자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 겉에는 레자고요. 속에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만들어 놓은 걸 본딩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림질이 되면은 비닐도 달라붙이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림질을 할 때 뒤에서 시접을 갈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갈라진 부분을 놓고 위에서 이렇게 놓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틀려요. 이 레자 부분은 절대로 겉에다가 그 다림질이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레자 부분이 이 속에는 원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단 부분을 놓고 다림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레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주시고요. 한 끈으로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그냥 내려주면 비닐이기 때문에 덜렁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거 원단 하나 깔고 내려줍니다. 원단에다가 이 광목에다가 미리 물을 묻혀놓고, 자, 여기서 시접을 이렇게 내려주면 대림질 해주셔야 돼요. 잘 내려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끈이 다 완성됐습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이거를 꼬맬 때요, 오늘은 실을 이렇게 이게 4겹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실을 이렇게 여러 겹을 끄는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이렇게 실을 이게 2겹으로 합쳐줘요. 이렇게 2겹으로 합쳐주고 난 다음에 이 실을 합쳐주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바늘귀에다가 끼워주시면 실이 4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실을 한 겹으로 사용할 때 하고, 이거는 이제 이게 2겹 실을 바늘에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4겹이잖아요. 4겹으로 한 실을 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4겹이에요. 자, 이렇게 2겹이 꼬매질 때 2겹으로 해줄 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판보석을 먼저, 이거는 먼저 이게 이게 보석이기 때문에 다 바느질로 먼저 꼬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신이 끝나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먼저 꽂아 주시는데, 여기 끝에 부분은 아주 세심하게 이게 중간 부분에 여기서 이렇게 세심하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보석이기 때문에 바늘이 안 들어가고요. 여기 사이사이에 바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류 부자재로 이렇게 판보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실을 이렇게 꼬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판보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늘귀에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여기 끝으로 나올 때는 시접 끝을, 밑에 시접 나온 것 같아도 여기 시접 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손바느질 해주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일일이 이거는 우리가 또 수작업은 굉장히 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거 어저께 밤에 12시까지 꾸미고 왔어요. 준비 작업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
이렇게 손작업으로 미리 다 이거 다 이렇게 꾸몄거든요. 이렇게 우리 또 캔디바 여러분들은 뭐 수작업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이스탄 백화점에서 이런 걸로 만든 가방이 6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끝을 저기 럭셔리 끝판왕을 보여주려고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요. 아, 이게 수작업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그리고 이제 끈을 이건 하나 이제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제 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끈을 하실 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얘하고 똑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 특징이 이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요. 이거는 이 줄보석은요. 길이로만 재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그대로 한번 놔보고 길이가 어디까지 오는지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거 표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길이를 여기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길이가 판보석이라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일자로 해주셔야 돼요. 이 보석은요 일자 재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자로 쭉 좀 하고 있습니다. 사선으로 하게 되면은 이 보석이 잘라지기 때문에 판이 일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센치자를 안 해더라도 요 라인으로만 그대로 잘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보석 수가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길이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이건 털어내고요. 털어내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털어내고 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여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감침질로 꾸며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접에서 올라가신 부분이 여기에서 몇 cm 정도 올라가냐면 한 요 정도 올라가니까 6cm 올라간 부분에서 끈을 모아줍니다. 6cm. 자, 6cm 올라간 부분에서는 이걸 이렇게 접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6cm 올라간 지점에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이걸 꽂아줄 때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구멍하고 여기 구멍하고 맞추셔서요. 이렇게 꽂아주시는데 이쪽까지 구멍을 맞춰서 빼주셔야 돼요. 시간이 조금 수작업이라 이거는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600만 원짜리 우리 백을 아주 럭셔리 끝판왕의 거를 만드는데 이거를 할 때 보면은 이게 여기가 바늘이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밑에다가. 그래서 요거는 한 0.5cm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0.5cm 간격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나옵니다. 감침질로 꾸며주시는 거예요. 감침질로. 그래서 꽉 잡아 당겨주시고요. 그리고서 또 하실 때 여기서 0.5cm를 올라가서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밑에 힘으로 눌러야지 손의 힘으로는 절대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잡아당겨 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제가 이거 어저께 이거 4시간 동안 작업해서 이거 다 꾸며왔거든요.
달아줄 건데요. 6.5cm요. 자, 6.5cm 표시해줬어요. 자, 이 바늘을 표시했어요. 6.5cm 하고 여기서 해주는 거는 6cm거든요. 6cm. 여기서 만나는 점을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6cm.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핀이 만나는 점에다가 제가 이게 핀을 딱 꽂아놨어요. 이렇게 핀이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도 또 여기서는 내려가는 부분이 6.5cm.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가는 부분이 6cm. 6cm 여기 정확하게 여기다가 핀을 꽂아줍니다. 여기 내려오는 거는 자, 여기서 보이시죠? 여기 핀 꼽아놓은 거. 여기서 내려오는 거는 6.5cm. 여기서 들어오는 거는 6cm.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핀을 꽂아놨거든요. 이 핀을 꽂아둔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표시 이렇게. 자, 표시를 여기는 이제 바깥으로 해줄 수 없으니까 이 속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 속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6.5cm 아니 6cm, 여기는 6.5cm.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6.5cm, 여기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6cm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위치에다가 요걸 달아주는데, 이거를 달아주실 때는 4겹실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튼튼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핀을 꽂아서 여기 부분에다가 핀을 꽂아서 여기 끝에 나오게 요걸 위치를 잡아줍니다. 위치를 잡아주세요. 위치를 잡아주셔서 여기 있는 부분에 여기다가 끝까지 달려야 되니까 여기다 바늘을 꽂아주세요. 바늘이 잘 꽂아지는 부분을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여기가 끝에 부분을 이게 끝이 달리면 돼요. 끝이. 이 실이 똑같이 위에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요거대로 이렇게만 달아주시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밑에서 다 벌써 센치는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구멍에 그 보석이 있는 부분은 바느질을 하시면 바느질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보고서 꼬매주는 부분은 한 5cm 정도까지 꼬매주시고요. 혼자서 할 때는 노래 부르면서 했거든요. 저녁에 이게 수작업할 때는 TV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여기도 제가 지금 제대로 못 꼬맸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꼬매다 보면 오늘 이 가방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쁘게 꼬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저께 집에서 이렇게 꼬매놓은 거는 이쁘게 잘 꼬맸잖아요. 예쁘게 딱 놓이게. 근데 아이고 이거 수작업까지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카메라 앞에서 하려니까 아이고 반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거는 여유있게 오래 부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끈을 할 때는 5겹으로 하셔야 돼요. 4겹 참, 실이 4겹입니다. 이게 2겹씩 꼽아서 이게 지금 4겹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끈 부분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대충 꼬맸는데 이따 끝나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꼬매주면 이렇게 예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해줬던 부분 있죠? 이 부분 표시한 부분에다가 그대로 바늘을 찔러서요. 자, 바늘을 찔러서 여기 끝 부분, 여기 끝에 부분에다가 찔러줍니다.
자, 여기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완벽하게 꾸미지는 못했는데요. 이따 끝나고 나서 제가 아주 꼼꼼하게 다시 꾸미겠습니다. 이 줄도 잘못 꼬였네. 이게 꼬여서 했어. 이게 이렇게 뒤집어서 달려야 되는데 꼬였습니다. 이거 오늘 여러 가지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끝나고 나서 했는데 여러분들도 요게 그대로 놓아서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놓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잘못해다 꼬였습니다. 이게 급하면 이렇게 꼬여요. 이 꼬인 거를 오늘 이제 그냥 하고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고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판보석이라 게 두드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미리 이게 핀을 꼽아도 돌아가기 때문에 요거를 정확하게 시침질을 해줍니다. 시침질을 거기에 박혀 있는 부분을 시침질을 완벽하게 해줘서요. 시침질을 위에다가 박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수작업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박힐 부분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시침질을 해줍니다. 정확한 선 부분에다가.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요, 여기 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석이 이렇게 두께가 있는 관계로 외노리발 있죠? 요게 콘솔 지퍼 다는 노루발로 박으셔야 됩니다. 자, 박아볼게요. 콘솔 지퍼 다는 노루발입니다. 그래서 안 박히고 있어서요. 이렇게 밑에다가 두께가 있으니까 두께를 맞춰주려고 이렇게 종이를 넣어줬어요. 밀리지 말라고. 종이 박은 거는 또 이제 떼서 또 이쪽으로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종이를 이렇게 몇 번을 접었어요. 몇 번을 접어서 4번을 접었거든요. 그럼 여기가 위에 여기 백은 두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석이랑 비슷하게 여기 밑을 대줘야지 이게 제대로 박힐 것 같아서 대줬더니 딱 좋네요. 자, 여기 옆에 선대줄 때 요 미싱으로 박아줍니다. 박아줄 때 요 밑에다가 노루발 밑에다가 차이가 지지 않게 이렇게 종이를 몇 겹을 해서 대줬어요. 종이를 이렇게 대줬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해줄 수가 있네요. 여기 옆선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옆선이 바뀌었으면 여기에서 넘어가는 부분은 이 옆에 꺾어지는 부분이 정밀하게 조금 박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 가방도 보면은 이렇게 통가방도 이렇게 수작업으로 많이 제작을 해주잖아요. 그 대신 이렇게 수작업으로 손으로 꾸며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정밀하게 있어요. 바늘이 안 들어가서. 자,
부분은 수작업으로 정밀하게 돌아가는 부분 있죠? 각이 지는 부분은 요거는 이제 박음질이라고 하거든요. 자, 박음질을 해서 꼬매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미싱이 안 들어가요. 가죽 가방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는요, 그러니까 미싱이 안 들어가고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지금 다 손작업으로 다시 다 꾸몄거든요. 요거는 전적으로 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천천히, 이게 박음질 있잖아요. 요거 박음질, 우리 그 가정 시간에 배웠던 박음질, 박음질을 전체적으로 꾸미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나와서 자 0.3cm 정도 바늘이 나와서요. 그리고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박아주는 거 있잖아, 박음질. 요거는 0.3cm 간격으로 전체적으로 요거를 제가 좀 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미싱에서는 박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손작업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다시 바느질을 바꿔서 다 수작업으로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수작업으로 완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싱에서는 이 차이, 이 캡보석의 차이가 있어서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이거는 이제 고급 바느질이니까 내가 이제 손바느질로 완벽하게 완성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손바느질로 한 이틀 정도 하시면 완성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해놓게 되면은 굉장히 예쁘거든요. 남도 가지지 않고요. 네, 이거는 수작업으로 핸드메이드로 완성이 가능합니다. 미싱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미싱이 안 박혀요. 그래서 수작업으로 한 땀 한 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늘 방식을 바꿔서 몽땅 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쭉 꼬매주시면 돼요. 돌아가는 부분으로 이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수작업을 해서 완성하겠습니다. 손바느질도 박음질이 다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자수 놓듯이 한 땀 한 땀 하시면 됩니다. 이 차이가 있어서, 판보색의 차이가 있어서 수작업밖에 안 되네요. 핸드메이드를 참 한 땀 한 땀 하시게 되면은 이틀이면 해요. 먼저 우리 길이에 맞게 하기 위해서 되돌려 박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두드러지니까 이렇게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퍼 박기를 할게요. 지퍼를 박을 때는 요거를 1cm를 넣어서 이렇게 박아줍니다. 수작하고 똑같이 해서 맞춰서 지퍼가 늘어나지 않게 여유를 주면서, 원단에 여유를 주면서 박아야 됩니다. 지퍼가 땡기면은 이 박아서 이게 우글쭈글 하거든요. 그래서 원단을 조금씩 여유를 주고 좀 박으셔야 지퍼가 만들어놨을 때 우글쭈글 하지 않습니다. 원단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직선도 똑같이 1cm를 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줘서, 요거는 그 지퍼 이빨이라 그러잖아요. 옷을 만들 때는 이빨을 감춰주는데 요거는 그대로 노출을 해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걸 벌리고 나서 여기를 박아서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줄게요. 여기는 미싱이 박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그려주는데 여기를 돌아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박히는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자 여기서 옆에서 보시게 되면 저기 수정 보시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끝나는 부분이 여기고요. 여기 보석이 박히는 부분서부터 끝나시게 됩니다. 자, 이쪽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돌아서 여기서 항상 돌 때는 여기서 끝에 양쪽 다 이렇게 가위바위보 주는 겁니다. 양쪽 다 같이 포함되게 박히는 선 끝선에서 가위바위보 주고요. 0.3cm 남겨놓고 주고 여기가 정밀 부분이라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부분 시접이 어디가 되는지 여기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맞닥뜨리는 시접 표시를 해보니까 제가 여기가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와서 여기 이렇게 맞닥뜨리게 박아줍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했던 부분을 맞춰서 여기다 핀을 꽂아줍니다. 이제 여기 선을 이어주셔야 돼요. 자, 맞춰서 이어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거 수작업을 다 하다가 기운이 빠져서 목소리가 좀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연결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미싱해서 박아주겠습니다. 아유, 여기 같으시 이쪽으로 이렇게. 아유, 웃겨서. 자, 이 부분을 끝에서 이제 박아주겠습니다. 시작 끝까지만 박아주셔야 돼요. 더 박아주시면 안 돼요. 여기 끝부분 돌아가는 부분에서 이제 이거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닥뜨려 놓고 이렇게 끝을 박아줄게요. 박아주는데 이거 이제 손바느질로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한번 그냥 박기는 하는데 벌써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손바느질로 박아주셔야 됩니다. 보석이 양쪽으로 있는 부분은요 안 박혀지고요. 보석이 한쪽으로만 있을 때는 박혀집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한번 이 고생 바가지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보석이 있어서 다림질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끝을 밀어주시고요.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요 끝 봐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손바느질 조금 더 해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쏙 하면 또 어떻게 잘 나왔나 모르겠어요.